홍동규 시인의 시집 사는 기쁨. 이 시집에 나오는 시 가는 곳 모르신다면 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올 겨울 새벽이면 머리맡 자릿기가 얼어붙던 서울 환도 1953년 겨울만큼 추웠습니다. 거실문 열어 섭씨 영상으로 끌어올린 베란다에서는 식물들의 체온 아끼지 않으려는 안간힘 보이고 그 안간힘에서 헤어나려 나선 산책길, 현충은 넘어가는 언덕에 닿기 전 왼편 슬래브집에서 낯익은 늙은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만날 때면 눈 가늘게 뜨고 노려보며 높은 피치로 가르랑거리던 나도 모르게 목젖에 손이 가게 하던 고양이. 이번에는 곁눈질도 없이 공포영화 장면처럼 천천히 걸어 오른편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충은 안도 추위가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은 이판사판으로 빈 가슴 드러내고 새들은 두 음절식으로만 울었습니다. 얼음 한가운데 연줄기 꼭 한 뼘 반 붙어있는, 다시요. 얼음 한가운데 연줄기 꼭 한 뼘 반 붙어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꽝꽝 얼어붙은 연못을 몇 바퀴 돌며 연줄기가 연못 뚜껑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살짝 들치면 물고기들이 내버려둬 하는 소리 들리겠지요. 다시 언덕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양이가 들어간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나리 덤불 뒤로 아카시아 소나무 자작나무가 성적 밑 달생처럼 엉성하게도 서 있고 큰 소나무 하나는 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쌓인 눈이 하도 보채니까 그만 등어리를 내놓았겠지요. 그 뒤로는 지난번 눈이 녹지 않고 얼기설기 얼어붙어 있는 컴컴한 덤불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왜 환한 곳을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 가만 누군가 낮은 소리로 법사께서는 연로하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별 표시로, 별이 아니라 눈 표시로, 사람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표시, 그 마크가 붙어 있어서 각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행, 장경각판, 인간녹상, 거기에 25쪽에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어디로 가냐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지금 밥을 먹으러 가든지 산책길에 나서든지 아니면 프로야구장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여기 시로 엮었습니다. 이거는 선성들의 가르침이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걸 깨우치게 하는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이야기죠. 여기 시에 단어들이 조금 걸려있는 게 좀 있습니다. 확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가능하면 좀 독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보겠습니다. 올겨울 새벽이면 머리맡 자릿기가 얼어붙던 머리맡 자릿기. 자릿기가 뭐죠? 참. 이게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해서 잠자리에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이게 됐습니다. 요즘이야 자릿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없죠.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정수기가 있으니까 밤에 자다가도 쉽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시인이 말하는 자릿기는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맡 자릿기가 얼어붙던 1953년도죠. 서울 환도. 1953년 겨울만큼 추웠습니다. 올겨울이 그렇게 추웠다. 거실문을 열어 섭씨 영상으로 끌어올린 베란다에서는 거실문, 베란다하고 사이에 있는 문이 거실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 문 현관문에서 그 다음 문 통과하는 그게 거실문 아닌가요? 베란다에 있는 큰 통창인가? 큰 문들, 그걸 거실문이라고 이분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겠죠. 베란다하고 그 거실하고 사이에 있는 문을 열어서 베란다의 온도를 좀 높였다. 거기에 이제 식물들이 있으니까요. 베란다에 화초를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온이 낮으니 베란다 거실문. 저희 머릿속에 거실문 하면 계속 현관 쪽에 있는 문으로 느낌이 와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나갑시다. 식물들을 채우는 아끼지 않으려는 안간히 보이고, 추운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니까 식물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안간힘에서 헤어나려 나선 산책길. 이 시인은 그렇게 화초들을 조금 거실에 있는 따뜻한 공기로 그 추위를 녹이라고 하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현충원, 이분의 시에 현충원이 자주 나오죠. 죽은 사람,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 현충원. 넘어가는 언덕에 닿기 전에 현충원이 저쪽 흑석동에 있나요? 하여튼 한강변에 있죠. 거기 어디 언덕배기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현충원 넘어가는 언덕에 닿기 전 왼편 슬래브 집에서 낯익은 늙은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길고양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흔한 장면입니다. 만날 때면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며 높은 빛으로 가르렁거리던. 그런가요? 이 길고양이들이 웬만해서는 사람을 피해서 그냥 가는데 노려보면서 높은 빛으로 가르렁거린다. 이거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을 나타낼 때는 고양이들이 이렇게는 안 하죠. 그냥 와서 몸을 기댑니다. 몸을 사람 다리 있는데 이렇게 붙이죠. 근데 왜 이 시인을 보고 이 고양이가 높은 빛으로 가르렁거리다고 하나요? 평소에 이 시인이 이 고양이를 괴롭혔나요? 요 장면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게 목젖에 손이 가게 하던 고양이. 그 소리가, 고양이의 그 가르렁거리는 소리가 아주 좀
가래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을 냈어요. 자기도 목조새에 손을 댔다. 그런 거네요. 이번에는 겪는 줄도 없이 공포영화 장면처럼 천천히 걸어 오른편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 봅니다. 겪는 줄 없이 그냥 어디로 갔다고 하면 참 산책길을 방해하지 않고 피해주는구나, 고맙다 생각해야 되는데 공포영화 장면처럼 생각을 하시네요. 네, 똑같은 장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쨌든 그 풍경이 이분에게는 좀 좋은 건 아니네요. 현충원 안도 추위가 가득했습니다. 현충원의 공원과 같죠? 산책하기엔 좋을 겁니다. 나무들은 이판사판으로 빈 가슴 드러내고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 그렇죠. 근데 이판사판이라고 특별히 표현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판사판. 빈 가슴 드러내고 새들은 두 음절씩으로만 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을씨는스럽습니다. 공포영화를 머리에 생각하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노래 본다고도 하고, 저 풍경이 시인에게 좀 좋지 않게 경험됩니다. 이게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문장.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거하고 연관되죠. 얼음 한가운데 연 줄기 꼭 한 뼘 반 붙어 있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얼음 한가운데, 얼음 한가운데라니, 이게 지금 어딘가요? 저수지는 아니죠? 연못일까요? 현충원 안에 연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음 한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못, 얼음 한가운데 했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얼음 한가운데 했습니다. 연줄기. 이게 연줄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 그 뭐 먹는 연 그 얘기하는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리는 연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으로 나는 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연을 줄기라고 말하진 않죠. 이거는 그 먹는 연, 그걸 속에 구멍 뚫려 있는 거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줄기 꼭 한 뼘 반 붙어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꽝꽝 얼어붙은 연못을 몇 바퀴 돌며, 연못이네요. 여기 나오네. 얼음 한가운데가 연못입니다. 몇 바퀴 돌았어요. 그 가운데 연줄기가, 연줄기. 연 자체가 아니라 연줄기. 그게 연줄기가, 그럼 거기에 그 연못에 연이 자라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연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얼음이 다 얼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만 남아 있다. 한 뼘 반만 붙어 있어요. 그 연 줄기가 연못 뚜껑 줄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들으면 얼음이 딱 열릴 것 같은 거죠. 그 세계는 현재는 얼음으로 닫혀 있는데 그걸 열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짝 들치면 물고기들이 내버려둬 하는 소리가 들리겠지요.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다시 언덕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현충원이 이렇게 언덕 올라가고 내려오고 연못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걸음 멈추고 고양이가 들어간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나리 덤불 뒤로 아카시아, 소나무, 자작나무가 성적 미달생처럼 엉성하게 들어있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요. 성적 미달생. 미달했다는 뜻이죠. 미달 학생. 성적이 모자란 학생. 이런 표현은, 그냥 일상 용어로 시를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좀 확착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교수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성적 미달 학생, F 학점 주어야 될 학생들처럼 그걸 경험했겠죠. 이게 엉성하게 서 있다. 성적이 모자란 학생들처럼 엉성하게 서 있고, 큰 소나무 하나는 등이 부러져 있다. 전체적으로 이 풍경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분에게 경험되는 풍경이 말입니다. 쌓인 눈이 하도 붙이니까 그만 등어리를 내놓았겠지요. 눈에 큰 소나무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지난번 눈이 녹지 않고 얼기설기 붙어있는 캄캄한 덤불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왜 환한 곳을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 물음표예요. 그 어둠 속, 죽음인데, 죽음을 상징하죠. 왜 그래 갔을까? 하는 곳이 있는데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 왜 그렇게 갔을까?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른 겁니다. 옛날이나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읽은 책에 나온 거겠죠. 그 인용된 책이 장경각판 임간록 상권. 그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법사에게 그렇게 물은 거죠. 법사께서는 연로하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 화장실 가는지, 아니면 산책 가는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런 대답했네요. 큰 깨달음입니다.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 어둠 속으로 간다.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거로 이 시 읽는 것으로 황동규 시집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제 2부까지인데요. 3부도 있고, 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시영 시인의 하동이라고 하는 시를 읽겠습니다. 하동이 있고 사이라고 있는데, 봐서 제가 하나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동규 시 감상 20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목, 가는 곳 물으신다면. 올겨울 새벽이면 머리맡 자릿기가 얼어붙던 서울 환도 1953년 겨울만큼 추웠습니다. 거실 문 열어 섭씨 영상으로 끌어올린 베란다에서는 식물들의 체온 아끼지 않으려는 안간힘 보이고, 그 안간힘에서 헤어나려 나선 산책길, 현충원 넘어가는 언덕에 닿기 전 왼편 슬래브 집에서 늙은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만날 때면 눈 가늘게 뜨고 노려보며 높은 pitch로 가르랑거리던, 나도 모르게 목젖에 손이 가게 하던 고양이. 이번에는 겪는 줄도 없이 공포영화 장면처럼 천천히 걸어 오른편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충원 안도 추위가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은 이판사판으로 빈 가슴 드러내고 새들은 두 음절씩으로만 울었습니다. 얼음 한가운데 연줄기 꼭 한 뼘 반 붙어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꽝꽝 얼어붙은 연못을 몇 바퀴 돌며 연줄기가
그 바로 위에서의 연 줄기 할 때는 연과 줄기를 띄어쓰게 하더니 여기서는 붙였어요. 연줄기. 다 시인의 뜻이 있겠죠. 그 작은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줄기가 연못 뚜껑 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살짝 들치면 물고기들이 내버려둬 하는 소리 들리겠지요. 다시 언덕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양이가 들어간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나리 덤불 뒤로 아카시아 소나무 자작나무가 성적 미달생처럼 엉성하게들 서 있고 큰 소나무 하나는 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쌓인 눈이 하도 보치니까 그만 덩어리를 내놓았겠지요. 그 뒤론 지난번 눈이 녹지 않고 얼기설기 얼어붙어 있는 컴컴한 덤불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왜 환한 곳을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 가만 누군가 낮은 소리로 법사께서는 연로하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